안녕하세요. 창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 창업 진행자 정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혹시 여러분 가정에 반려견, 반려묘 키우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요즘 창업 아이템 중에 반려동물 관련한 아이템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심사를 가보면 거의 한 20팀 중에 한 3팀, 4팀 정도는 그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오늘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아이템 개발하고 계신 우리 포유의 손승연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환경 고양이 장난감 브랜드 우주캣을 운영하고 있는 손승연입니다. 네. 앞에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네. 우주캣은 그 반려동물 장난감?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앞에 친환경이 붙는다라는 건 어떤 부분이 친환경인 건가요? 이제 모든 재료가 친환경은 아니지만 네. 저희가 들어가는 접착제라든지 사용되는 부속이 전부 다 무독성이고 네. 친환경적인 제품을 좋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그 반려동물이라고 우리가 이제 명칭을 하지만 네. 가족이죠. 그렇죠. 가족. 네. 가족이죠. 우리 대표님도 혹시 반려동물 키우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 반려묘 네. 총 세봐야 되는데 7마리를 지금 반려를 하고 진짜? 있고요. 네, 강아지는 1마리 반려하고 대박.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양이 2마리를 키우는 집사거든요. 네, 알죠. 아니 근데 털 때문에 장난 아닌데 7마리면 네, 아주 매일매일 돌돌이와 네. 청소기와 사투를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랑 그 양이 털을 네, 뭔가 좀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네. 청소기? 네. 아니, 뭔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 계속 한번-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가장 집사들의 페인 포인트. 꼭 한번. 네, 네, 꼭 한번. 알겠습니다. 팬포인트. 와. 굉장히 또 우리 영한 우리 대표님이 어떻게 또 이렇게 또 반려동물, 반려묘 좀, 네. 사업에 뛰어들게 되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단 반려동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제가 네. 이제 자란 게 혼자 자랐다 보니까 약간 저한테 형제 같기도 하고 가족 같기도 한 그런 존재였었는데 네. 어렸을 때는 강아지만 키우다가 네. 이제 20살 초반에 우연찮게 유기묘를 이제 데리고 오게 됐었어요. 이제 고양이가 이렇게 많아진 것도 네. 그 제가 데려왔던 고양이가 뱃속에 아가들을 데리고 있어서 저희는 생각을 못하고 임신 초기에 아마 데려왔었나 봐요. 그래서 데려왔더니 이제 2달 뒤에 집에 가보니까 약간 이상한 소리가 약간 막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마리였어요? 방을 열어봤는데 처음에 2마리 데려왔거든요. 네. 둘 다 여자아이였는데 한 마리가 이제 5마리를 낳아서 7마리가 되었어요. 아니 왜 그 정도 낳으면 또 이렇게 분양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입양 공고를 그때 막 올렸었는데 네. 생각보다 입양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다른 고양이들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언젠간 보내야지 하다가 1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못 보내겠더라고요. 1년 정도 컸으면 정이 들어서. 네, 얘네들도 이제 저를 부모라고 생각할 텐데 보내는 게 맞을까 싶어서 그냥 뭐 2마리든 7마리든 털은 많은데 데리고 살자 해서 이제 대단하시다. 반려를 하게 됐죠. 대단하시네요. 사실 뭐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아이들 자녀 낳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키우는 분들이 네. 되게 많은데, 같이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좀 피부로 느끼세요? 이런 사업을 직접 하고 계신데. 네, 네. 정말 많이 느껴지는 게 네. 저희 장난감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개발하게 된 게 네. 좀 제가 좀 예민한 성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저는 그 장난감들을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아이 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최대한 소독도 하고 무독성인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시작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이걸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정말 지금 반려인이신 분들도 네. 아이들이 입에 들어가는 거 네. 작은 거 하나하나 다 걱정하시는구나. 네. 혹시 이거 먹으면 어떨까. 이런 거 좀 보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네. 주변에도 이제 저희 강아지 데리고 나가다 보면은 수제 간식점 이런데 네. 다 같이 모여 있어요. 반려인들, 동네 반려인들이 산책하다가도 네, 만나서 몰려 네. 있고. 그래서 이제 간식 하나 이제 나눠주면서도 서로 많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얘기 들었는데 KTX라든지 네. 그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들 이제 데리고 이제 어디 갈 때 혼자 두기 좀 동반이 가능한가요?
기차도? 네, 케이지가 있거나 아니면 네네. 이렇게 호버백 같은 거 안에 들어있으면 이렇게 넣어놓으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뭐 저는 SRT를 자주 애용하는데 네. 거기 보면은 그 자녀 동반석이 따로 한 칸이 네, 맞아요. 돼 있는 것처럼 어쩌면은 반려동물도 케이지 안에 어떤 기준에 맞추면 네네. 충분히 사람과 어디든 동반해서 갈 수 그렇죠. 있는 네. 거죠.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그럼 총 8마리의 네. 반려동물과 함께 네, 벌써 대가족이죠. 대가족이네요. 완전 대가족이네요. 네. 사료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저희는 항상 큰 포대로 사고요. 그러니까. 네, 뭐든지 다 커요. 아니 결혼 안 하셨죠? 네, 네. 미혼입니다. 우리 지금 대표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손승현 대표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제가 네. 아이들 낳았을 때 네. 예전 기억이 떠올리면서 우리 아이의 입에 들어갈 거라서 장난감 고를 때 어떤 네. 위생적인 거 네네. 또 좀 뾰족해서 뭔가 위험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되게 살폈거든요. 근데 네.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쩌면 진짜 가족이구나. 네, 아이랑 맞아요. 똑같은 거구나라는 네, 맞아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사실은 제가 최근에 좀 많은 생각을 하면서 네. 제일 슬펐을 때가 언제지? 하고 생각도 많이 해봤었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고양이를 낳았을 때 사실은 5마리보다 더 낳았었는데 네. 몇 마리가 어렸을 때 아파서 이제 고양이별로 갔는데 네. 그때 진짜 힘들었었어요. 제가 약간 보내고. 네, 미안함과 좀 내가 좀 더 잘 케어해줬으면 달랐어. 좀 제가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아팠을 때 인지를 못했던 게 아닐까 막 이런 네. 생각도 들면서 그 정도로 슬픔이 오더라고요. 꼭 이렇게 동물이랑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나한테 어떤 채워주는 역할이 네. 큰 존재인 것만으로도 네. 가족인 거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는 진짜 가족과 다를 게 없지 않을까. 내 삶의 뭐 어떤 한 공간을 한 어떤 네. 정서를 뭔가 채워주는 반려동물은 가족이죠. 네, 맞아요. 가족이죠, 가족. 자, 그렇다고 한다면 창업이라는 그 시작 자체가 사실은 네. 쉽지 않은 길인데 네, 맞아요. 어떻게 좀 뭔가 용기를 내셨는지 어떤 창업 동기에 네.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예전에는 직장 생활도 했었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고 또 회사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래성을 한껏 이렇게 쌓아서 퇴근할 때 남을 주고 오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직장인의 입장에서 프로식이 없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좀 그런 공허함이 좀 남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애정을 가졌지만 이게 내 거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창업을 고민하면서도 저희가 펫 쪽으로 또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거는 왜 좀 제가 많이 예민한 편이거든요. 네. 많이 예민하고 한 가지도 굉장히 파고들고 집중하는 성격인데 네. 제가 한 번은 고양이 키우고 나서 그전에는 강아지만 키웠기 때문에 고양이의 세계를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강아지는 워낙 장난감도 어디서나 손쉽게 접할 수 그쵸. 있고 네. 그냥 공 같은 것도 되게 여기저기서 팔잖아요. 근데 네. 고양이는 찾아봐야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키울 때만 해도 고양이를 키우셨던 분들이 좀 숫자가 적었던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펫 박람회라는 걸 처음 가봤었거든요. 근데 신세계인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장난감과 가구와 고양이의 세계는 다르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유아용품 시장 가면 네. 막 이것도 사주고 싶고 네. 똑같은 마음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펫 박람회 갔을 때 유모차에 이제 강아지들 네. 이쁘게 이제 염색도 하고 네. 이렇게 여기 머리도 묶고 네. 이렇게 끌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고양이 장난감을 한 몇 개를 사와봤거든요. 네. 처음 봤는데 애들은 근데 너무 잘 노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노는데 고양이들은 운동이 꼭 필요한데 얘네들을 진짜 한 3, 4m 점프하게 해줄 수 있는 장난감인 거예요. 근데 하나 아쉬웠던 게 애들이 놀고 나니까 염색된 게 이렇게 빠져가지고 정말 입 옆에 이렇게 빨갛게 파랗게 물들더라고요. 여기 털에 네, 묻었구나. 저도 모르고 네. 이제 사용해봤다가 헉 한 거죠. 말도 안 어떻게? 돼. 예, 그리고 이걸 한번 씻어봤는데 빨간색, 노란색 염색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안 돼 있고 염색 안 된 거 없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엄청 커다란 꿈이 막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래도 좀 안전하고 시장이 없으니까 내가 한번 잘 만들어 보자. 우리 아이들한테 안심하고 쓸 수 있게 내가 한번 작게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던 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매일매일 하루하루 쌓았던 모래성을 퇴근할 때는 왠지 네 발로 무너뜨린 그런 느낌으로 퇴근하는 이런 그림이 막 뭔가 그려지면서 네. 뭔가 나만의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박수를 좀 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창업을 할 수도 없고 또 모든 사람이 또 그렇다고 또 직장인을 할 이유는 없고 네. 그래서 용기 있게 첫 발자국을 디딘. 네. 그럼 언제 창업하신 거예요? 2018년도 11월 달에 네. 아이템 기획을 시작을 해서 판매를 시작을 했던 건 19년 7월 정도 됐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창업을 하시고 지금 그래도 몇 년 차가 되셨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 또 가장 뭔가 뿌듯했던 거 두 가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힘들었던 거는 너무 많아서 많았겠지만 꼽기가 힘들 것 같은데 네. 일단 가장 힘들었던 거는 좀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 이제 사실 이게 어느 분야에서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보이지가 않잖아요. 미래는 네. 항상 장담이 안 되는 네. 길이잖아요. 근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생각한 것보다. 그리고 사실은 정말 많이 준비를 하고 계획해서 창업을 해도 힘든 그쵸. 거잖아요, 창업이. 근데 이제 저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작게 해보자 하다가 조금 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준비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 하고 돌아봤던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창업도 이론적인 부분도 있고 어느 분야나 똑같이 실전인 부분도 있을 건데 쉽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 네. 좀 더 진지하고 더 깊게 노력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해도 부족할 수 있었던 건데 항상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준비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만약에 또 창업을 네. 꿈꾸고 계시거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정도만큼은 좀 그래도 꼭 한번 준비 점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몇 가지만 네. 또 한번 팁을 좀 주신다면요. 저도 창업한 지 한 거의 2년이 넘어서야 인지를 하게 된 건데요. 네. 이제 그 대표님도 강의를 하시고 네. 하지만 주로 청년들이나 네. 뭐 예비 창업자들 아니면 창업자들한테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죠. 상당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초기부터 아이템을 설계하고 고객 인터뷰도 진행해보고 이게 이제 진짜로 고객이 원하는 건지 네. 내가 생각하기에 고객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네. 건지 또 필요하더라도 실제로 고객들이 돈을 내면서까지 살 네. 의향이 있는지 네. 이런 거를 판단하고 가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거기 네. 다가갈까지가 어려운 거지 막상 생각을 해보면 고객분들도 쉽게 대답해 주시고 네. 인터뷰도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네. 2년 차까지도 그냥 여기에 후기에서 들었던 내용, 다른 상점에서 구입한 소비자들이 어떤 게 불편하다고 했던 내용 이런 점만 내가 수집을 했지 진짜 현장에 나가서 고객의 목소리를 들은 적은 없었구나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이제 정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학교랑 연계해서 하는 거라든지 네. 그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생각보다 그런 프로그램 지원은이나 교육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초기 1인 네. 창업일 때는 다 대표가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저도 처음에 상세 페이지도 다 제가 만들었고요. 제품 디자인부터 만들어서 포장 나가는 거, 소독하는 거 전부 다 제가 했거든요. 사람을 쓰는 게 두렵기도 했고 그렇죠. 인건비가 나가야 네, 되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인건비를 내면서도 이 사람을 내가 잘 케어하면서 갈 수 있을까도 두렵고 네.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제가 혼자 다 했었어서 근데 그런 점이 생각보다 또 많이 프로그램이 네.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어디서는 상세 페이지 만드는 법 알려주시는 것도 계시고 네. 마케팅을 연계해 주시는 것도 계시고 그래서 초반에 시작하기 전에 되게 이런 부분들 많이 들어놓으시면은 네.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네. 많아지실 것 같아요. 2년 동안 2년 만에 알게 된 거를 네. 여러분들은 이제 순식간에 아, 그럼요. 사실 뭐 교육이 예전에는 창업 교육이 단순한 교육에서 점점 이제 세분화되어서 네. 뭐 세법부터 또 경영 지원부터 아니면 마케팅부터 아니면 뭐 패키징 디자인 뭐 아주 이런 것들이 골고루 지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정말 창업 국가예요. 네, 진짜 잘 돼 있는 것 네, 같아요. 제가 창업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런 트랙들을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 수집하는 것도 창업자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네. 근데 우리 지금 손승연 대표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고객들은 만약에 리서치를 가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디자인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뭐 어떠신가요? 뭐 구매 의사는 어떠신가요? 뭐 이 정도 가격대는 어떠신가요? 뭐 이런 저희 설문을 갖고 가면 네. 체크 잘 해주시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막상
우리 홈페이지에 와서 제품이 출시돼서 이거를 사느냐하고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설문에 응답한 것과 실제로 내가 그들이 우리 고객이 되는 거하고는 또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 고객들이 실제로 이게 거짓으로 얘기하는 건지 그냥 방송용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진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말 밀착 인터뷰, 네, 맞아요. 밀착 설문 그리고 막 다각도로 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도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많은 교육들을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 또 실제로도 도움을 받으셨던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저희도 변리사 상담 같은 거를 이제 지원해 주신 적이 있어서 디자인권이나 네. 이렇게 초기 창업자들은 사실 자본이 많지 않으시면 네. 단계마다 다 두려운 것 같아요. 네. 특허 하는데도 얼만큼의 돈, 상품권을 내는데도 다 얼만큼의 돈. 돈. 사실 진짜 다 돈이잖아요. 맞아요. 그 돈에서 사실은 되게 용기가 없어지는 거라. 맞아요. 그래서 상담이라도 받아보면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라도 알고 네. 내가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내기 직전의 단계까지는 다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내가 생각으로 이거를 할 거야 안 할 거야라고 결정은 정말 안 되는 거죠. 네네. 이걸 해야 된다면 내가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거 나 해야 되겠다. 네, 맞아요. 정말 중요한 점검이죠. 단계 사업화 진행 단계에서 꼭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우주캐스터는 어떤 제품들을 만들었어요? 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낚싯대 장난감이라고 그렇죠.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공산품 낚싯대에다가 그 인조 깃털이나 혹은 네. 염색되어 있는 깃털들, 네. 그 깃털들로 만든 리필 장난감들 네. 이렇게 걸어서 사용을 하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장난감의 낚싯대도 막대 이제 손잡이에 사용되는 부분들을 다 100% 면으로 사용되는 면줄로만 사용을 했고요. 네. 들어가는 이제 깃털들도 무염색, 무독성 깃털들만 사용을 해서 사실 깃털의 색깔이나 디자인 자체가 어느 정도 조금 한계가 있어서 네. 알록달록하진 않아요. 네. 대신에 기능적으로 고양이가 정말 잘 뛰어놀 수 있게끔 휘리릭 돌아가는 장난감도 만들어보고 아니 고객이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낸다고 내 마음에 드는 걸 구입하는데 네. 막상 그 아이들이 잘 노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 화려한 색깔 아니면 어떠냐고 얘들이 잘 노르면 되잖아. 네. 그래서 이제 소리가 나게도 연구를 해보고 네. 이렇게 실제로 돌려보시면 저희 깃털 중에는 네. 이렇게 돌 때 돌아가는 것 같은 착시를 주는 뭔가 제품이 뱅글뱅글뱅글 약간 다람쥐처럼 연상하시면 돼요. 배드민턴공 날아갈 때 이렇게 휘리릭 돌아가면서 날아가는 거 같잖아요. 그런 원리 이용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날아가는 새처럼 보여서 고양이들한테 인기가 많고요. 새 좋아하죠, 새. 네, 그리고 고양이들 보시면은 뭐 하고 있지 새? 딱 보면은 벌레를 이렇게 막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눈동그래져서. 네, 작은 거에 생각보다 좋아하는 고양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5cm 이내로 좀 작은 제품들도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조그만 거, 고양이들 이렇게 한 손으로 푹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것도 판매량이 되게 많고, 네. 아니,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뭘 계속 쫓고 있어. 네, 이렇게 맞아요. 막 엄청 집중해가지고 보면 네. 요만한 벌레 네, 찾고 요만한 있고. 거, 네. 그리고 또 새소리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네. 창가에 침대에 올라가가지고 바깥에 막 또 눈 동그랗게 또 보고 네, 있으면 맞아요. 새소리 듣고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그런 점들 저희가 좀 최대한 고민하고 연구해서 네. 판매하고 있고요. 또 다른 고양이 꼬리 잡고 잘 이렇게 노는 맞아. 거 아시죠? 그래서 네. 거기에 저희가 착안을 해서 오죽꼬리라는 제품으로 네. 대신 기존에 있던 이제 이걸 사람들이 그 어묵꼬치 이런 식으로 네. 많이 부르는데 모양이 네.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기존에 있던 제품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털들이 많았어요. 또 동물권 단체에서 그 안에 성분을 조사해봤을 때 네. 고양이 털이 나온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반려인의 입장에서 모르고 소비를 했는데 그런 소비를 했다라고 하면 마음이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장난감 살 때 이런 우려는 좀 덜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자라고 해서 100% 에코퍼 원단을 사용한 펌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동물 털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네. 그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꼬리로 살랑살랑 놀아주는 제품을 지금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포유웨어의 손승현 대표님 되게 소신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뭐 물론 많은 창업자 분들이 본인들이 가야 하는 길에서 네. 뭔가 조율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조금 더 개발비가 적게 들어간다면 사실 그쪽으로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아요. 네, 대표님은 뭔가 내가 직접 키우는 아이들이 실제 나의 가족이고 나의 네. 사랑하는 아이들이고 또 그 아이들이 뭔가 스킨십을 할 때든 뭐 장난감 가지고 놀 때든 아니면 먹을 때든 안전하고 네. 뭔가 그들에게 배려된 그들의 입장에서 계속 뭔가 맞춰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반려묘의 집사로서 네. 되게 좀 감사하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네.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도 초기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매출이 안 일어나고 있을 때 다른 장난감들 보면 굉장히 예쁘고 네. 다채롭고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시선을 확 끄는 네.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섞어서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니까요. 아니면 우리도 컬러인 제품을 표기를 해서 나눠서 구매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고민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부족한 걸 수 있으니까 아직 저희 제품을 모르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실 테니까 우리가 조금 더 집중했던 거에 노력을 해보자라는 걸로 좀 계속 이어왔더니 그래도 알아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가는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택의 기로에서 꼭 대표자가 본인의 선택만이 아니라 사실은 회사가 하나가 생기다 보면 함께하는 팀원분들이 생기시잖아요. 네. 그러면 대표자가 본인만을 위한 선택을 하기가 아니면 본인의 그쵸. 생각만을 위한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른 창업자분들 보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저 혼자 이렇게 스스로 작게나마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났는데 어깨가 정말 무거워요. 진짜 무거운 느낌. 정말 무거워요. 정말 하나의 선택도 잘못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그러면서도 저희 제품 믿고 구매해 주시는 분들한테 실수를 해서도 안 되고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다는 그 말씀이 대표님이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네. 제가 좀 볼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포유 대표님은 어떤 회사로 성장하고 싶으세요? 다른 또 고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포유는 어떤 회사야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저희 직원이나 팀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우리가 집중하는 가치에 자신 있자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은 꼭 펫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제품 사용하면서 고객분들이 실망하시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믿었는데 맞아요. 실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간혹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크고 화려하지 못하고 돈을 엄청 많이 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믿음은 저버리지 말자. 나중에 사실은 비즈니스고 일일 수 있지만 사실 또 제 삶을 생각해보면 인생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인 것보다 인생이죠. 네, 제 자아를 진짜 실현하는 일이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길이라서 정말 좀 신중하려고 해요. 그리고 네. 자신 있게 가자. 우리가 남들이 봤을 때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도 차라리 유통을 하는 게 낫지 않아? 아니면 뭐 좀 더 예쁘고 좀 다양한 거 뽑아보는 게 어때요? 이런 얘기들도 듣긴 하지만 자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팀원들도 자신 있게 다닐 수 있는 회사. 멋지다. 네.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가끔은 우리가 힘든 길을 선택하고 네. 그러면서도 이게 잘 선택된 건가라는 고민할 때가 있는데 대표님은 잘 선택한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가시는 것 같아서 하지만 힘들게 간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되면 그 보람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매출에 맞아요.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저희 같은 공유해 주시면. 경우는 이제 기존에는 처음 초기 6개월간 네. 매출이 100만 원도 안 됐어요. 그러니 그때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겠어요. 모니터 앞에서 잠을 거의 못 잤던 것 같아요. 아이고. 돈도 한정적이고 어느 마케팅에 돈을 써야 효과가 좋을지도 모르겠고요. 스스로 생각을 해도 판단이 안 서고 사람이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면서 용기도 굉장히 적어지고 작은 선택, 도전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엄청 침체기가 있었다가 처음에 시도했던 거는
일단 제품 처음에 제가 사진을 막 찍었었거든요. 네. 모든 걸 다 제가 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 먼저 제품이 가진 장점보다 덜해 보이지 않게끔 좀 잘 살려 보일 수 있는 사진도 찍어보고 네. 여기저기 돈을 최대한 줄이는 선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들도 네. 찾아다녀 봤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다가 대형 유통사들에도 이제 문을 두드리고 저희 제품 설명하고 하면서 6개월 차에는 100만 원도 안 됐었다가 이제 창업하고 한 1년 정도에 그 6개월 차 지나고 나서 1년 정도에 한 3천만 원 정도가 나왔다가 그 이후 작년에는 또 8천만 원 정도 네.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25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브라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네.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조금씩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신기하지 네. 않아요? 내가 네. 만든 제품이 뭔가 만들어지고 누군가 그거를 정말 구입을 네, 하고 맞아요. 그걸 가지고 또 집에서 또 반려동물들이 네. 또 좋아하고 이거 자체가 대표님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네. 정말 선한 영향인 거죠. 네,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직 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저한테 네. 정말 궁금해해요. 왜 사업을 하는지. 네. 근데 제 주변에는 아직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고 네. 또 이제 막 취업해서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왜 해? 돈 벌고 싶어서 해? 돈이 많아지려고 해? 아니면은 거기서 어떤 매력을 느껴?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듣는데 말씀하신 거 정말 그대로예요. 내가 기획했던 나의 머릿속 안에만 있던 작은 생각이 세상에서 어떤 물건으로 나오고 네. 누군가한테 그게 어떤 만족을 네. 주고 이런 과정이 네. 그래서 창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돈 버는 일과 네. 별개의 어떤 네. 기쁨, 네. 네, 성취감. 이게 돈이 아무리 적더라도 세상에서 어떤 나의 생각과 노력이 어떤 결실로 나타난다는 그쵸. 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매출보다 더 많은 매출을 이뤄야지만 또 대표님이 계획하신 또 다른 어떤 뭔가를 또 개발을 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우리 한번 미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네. 현재 어떤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볼게요. 저희가 이제 우주캣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디자인과 조금 더 안전하면서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목표는 우주캣에서는 무독성 무염색 재료를 사용하지만 엄청 예쁜 그리고 그런 엄청 예쁜- 재미있는 재미있네. 네, 어떻게 무염색과 무독성의 재료로 저렇게 다양한 디자인을 뽑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게끔 지금 개발의 몰두를 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제 그리고 있는 최종 목표로는 네.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외출을 할 때라든지 네. 함께 뭐 산책을 할 때 이런 곳들까지 외출이 좀 편안하고 매끄러울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최종 목표로 이것도 개발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플랫폼 서비스도 준비하고 계시군요. 네. 그래서 산책할 때 그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장소도 알 수 있게 되고 네, 그런 문 앞에 이제 배너 같은 것들을 붙여서 네. 여기는 함께 들어가도 되는구나, 여기는 안 되는구나, 여기 카페에서는 이쪽 좌석은 가능하구나. 그런 사인 하나만 봐도 네, 그렇게 알 수 있게끔 네.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오늘 박수 많이 나오는데요. 감사합니다. 너무 박수를 많이 근데 쳐주세요. 저는 지금 두 마리의 이제 반려묘하고 함께 지내면서 네. 이제 우리가 그냥 풍월로 알고 있는 상식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고양이들은 밖에 나가면 안 돼. 네. 바람 쐬면 안 돼.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바이러스에 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네. 잘못하다가 뛰어가가지고 길을 잃게 되면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 않고 아니면 또 설사 내가 키우던 엄마 집사를 보더라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막 공격을 한다는 뭐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며칠 전에도 딸하고 우리 유모차 하나 사가지고 얘네 산책시키는 건 어때? 하는데 두 마리의 또 성격이 달라요. 한 마리는 네. 밖에 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네. 한 마리는 품에서 그냥 바로 내려가 버려요. 밖에 나가는 걸 딱 보는 순간. 네. 어떤 뭐 트라우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 중에 좀 뭔가 좀 명확한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사실은 네.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네. 또 반려동물의 펫 전문가라고 하면은 또 다른 영역이 있어서 네네. 제 의견은 의견 정도로만 네, 네. 생각해 주시면 네, 좋을 네. 것 같고요. 네. 저도 고양이를 많이 키우면서 산책료, 산책량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게 네. 돼요. 굉장히 갈리는 것 같아요. 극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고양이의 성향에 따라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원래 유기묘였었잖아요. 네. 근데
잠깐 길 생활을 했던 아이라서 문 앞에서 계속 울어요. 저희 집에 이제 테라스가 있는데 대신 테라스는 이제 잘 막아주긴 했거든요. 어디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리워서 어떡해. 힘든 아이라고 하면 사실은 하늘이라 바람을 쐬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이들이 영역동물이다 보니까 네. 그 본인이 한번 나갔거나 자기 영역이라고 인지했던 영역을 가지 못하게 되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 영역을 확인해야 하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이 영역동물이면서 집에서 의도치 않게 어떤 실수나 사고로 인해서 밖에 나가게 된 고양이는 처음 낯선 영역에 가게 네.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코마 상태가 오듯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멘탈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나가는군요. 네, 그래서 밖에서 집사도 못 알아보고 나를 공격하러 온 사람인가? 너무 음. 무서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존에 길 생활을 했던 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고 네. 아이들별 성향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케바케네요. 네. 그리고 또 혹시 또 산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네스나 막 이런 것들을 착용하시기도 하는데 또 어떤 제품 착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약간 헐거우면 고양이가 굉장히 말랑말랑 그렇죠. 유연하잖아요. 빠져나가고. 네, 이렇게 하면 벗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성향이나 또 품종별로도 노르웨이 습고양이 같은 경우는 산책류나 산책량으로 되게 유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막 계단도 올라가고. 네. 중요한 거는 일단 산책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건 항상 인지를 하되 안전하게. 네, 대신 보호자분이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이 가능하고 오히려 아이가 밖을 항상 찾고 우울한 아이다라고 하면 한 번씩 산책. 최대한 안전한 하에 좀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네. 와, 뭔가 이제 뭐 본인은 전문가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전문가시니까 이런 얘기를 네. 들으니까 나름대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감이 네. 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아이들 데리고 어디든 갈 수 있는지 뭐 그런 장소들 산책이나 뭐 네. 외출 이럴 때 어떤 그런 장소들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반려동물을 함께 살고 있는 많은 부모들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네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우주캣 우리 포유 대표님께서 개발하시게 될 그 플랫폼에서는 이런 이제 궁금증들을 네. 풀어줄 수도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음. 산책이나 외출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들도 있지만 안에 이제 커뮤니티 기능이라든지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같이 도입을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전문가라고 하면은 네. 뭐 펫 행동 교정 전문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수의사나 펫 영양사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이랑 같이 영양의 경우에는 균형 잡힌 식단에 네. 대한 정보들도 칼럼처럼 네. 이렇게 기재를 할 계획이고요. 수의사분들한테 어떤 조심해야 될 질병이나 알러지, 품종별 질병 정보 이런 네. 것들도 함께 네. 확인하실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 게시판도 같이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 훨씬 더 좀 스케일업 되는 느낌이 드는데 대표님이 지금 이제 창업하시고 지금까지 본인이 사업을 하시면서 나에게는 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나한테는 내가 직장을 딱 접고 창업을 했던 어떤 그런 DNA가 있었네라고 발견한 거 혹시 있으세요? 일을 하면서요? 네, 창업을 하시면서. 사실은 옛날부터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늘 주도권을 잡기를 원했어요. 그러셨군요. 제가 엄청 리더십이 강한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이렇게 막 와 하거나 네. 아니면은 막 사람들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네. 되게 조용히 늘 앞에 있었어요. 뭔가 내적으로 강한. 네, 항상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지휘자 이런 것들도 되게 오래 했었고, 네, 그리고 또 항상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끝까지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시험 기간 때 분명히 문제가 확실하게 네. 좀 잘못 나왔다든지 네네네.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10번이고 20번이고 다시 찾아갔던 것 같아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항상 네, 그렇게 네. 했었고 생각보다 이게 좋은 점일 수도 나쁜 점일 수도 있지만 고집이 굉장히 세요. 이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확신이 들었으면 꼭 이렇게 만들고 실제로 또 그거에 주저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는 저도 개선이 돼야 될 점도 당연히 분명히 있겠지만 네. 그런 점에서 어떤 분야에서든 내 주도권이 확실한 일을 하고 싶고 네. 근데 또 내 생각만으로 되는 게 다가 아니라서 그쵸. 사실 많은 창업자분들이 이제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수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는데 아니 이 정도는 대표님이 알아서 가셔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체크하지 않아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런 대사를 네. 들은 적이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가장 쉬운 해답으로 풀 수 있다.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진짜 기본적인 건데 맞아요. 못 보게 되기도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네. 걸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알긴 아는데 고려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하고요. 이게 창업자는 사실은 사람들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회사를 만들어서 그냥 보스의 역할이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데 많은 영역이 있는 것처럼 네, 네. 봐야 될 영역이 더 많은 거죠. 360도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앞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매일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죠. 어느 것도 소홀히 해서는 네.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거는 그냥 대략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하는 순간 거기서 구멍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이 점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점을 집중해서 보고 있다 보면 네. 여기 점에서 띠띠띠 알람이 오는 것 같고 또 놓치는 거죠. 네.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주의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나온 것 같아요. 창업자는 뭔가 나의 목표점은 하나지만 그 목표점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 360도를 돌면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나는 앞으로 직진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딴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창업자분들이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발로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또 초기 창업일 때는 네, 맞아요. 예를 들면은 내 개발 업체를 찾기 위해서 한두 군데 미팅이 아니라 정말 10군데 미팅을 하면 할수록 네. 거기서 배우는 거나 아니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거나 등등등 이런 확률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예. 좁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이 사업계획서 그때 제가 멘토링 관련해서 네. 봤을 때 고객들의 리뷰나 그 설문을 굉장히 촘촘하게 많이 수집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되게 뜨아하셨어요. 왜냐면은 많은 창업자분들은 고객을 잘 안 만나더라고요. 좀 어떻게 해서 그런 네. 설문을 이렇게 수집하시게 되셨는지.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사실은 또 회사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고객들을 만났을 때 혹시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어떻게 인터뷰를 준비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었는데 이제 저희가 투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진짜 한번 검증해보자. 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고객이 원하는 방향이 맞는지. 근데 진행하면서 틀린 부분이 실제로 있었어요. 네. 어떤 부분들이 생각했던 이제 것과 달랐죠? 추후 목표를 설정할 때 반려인들 외출 플랫폼을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은 함께 그냥 동네 친구분들끼리도 산책을 하시고 하고 네. 또 커뮤니티 같은데 같이 산책할 분 계신가요?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가 산책 친구 매칭을 한번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매칭 자체는 조금 두려움이 있으신 거죠. 자발적으로 찾고 싶은 의사는 있는데 딱 1대1로 매칭을 해준다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라는 고객 인터뷰 했을 때 이제 그런 응답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 점들 보면서 우리가 기획한 거랑 그 집중한 포인트는 같아도 해답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매칭을 해주고 싶은데 접근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누군가와 같이 산책한다라는 걸 상상을 했을 때 이 아이들 있잖아요. 반려동물이 매칭이 아니라 그 부모를 매칭한다는 의미로 벌써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네. 어떤 낯선 사람과 만난다라는 네, 것 자체가 맞아요. 네. 낯설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이제 지금 정답은 아니지만 그 반려동물의 같은 종이라거나 네, 맞아요. 아니면 우리 집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래거나 네. 등등등 뭔가의 어떤 적점을 찾아서 두려움을 없애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꼭 만나셔야 돼요 라는 압박을 주는 것보다 그쵸.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종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창구만 우리가 맞아요. 열어드린다라고 하면 맞아. 거기서 만나셔도 되고 안 만나셔도 되고 그쵸. 서로 의견도 나눌 수 있고 물건도 나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은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을 하나 제시해드리는 것보다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는 걸 인터뷰 통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서로의 연락처는 모르지만 네. 정확한 어떤 스팟, 장소에 네. 몇 시 정도에 뭐 산책할 건데 한번 뭐 직별 한번 해보는 거는 전혀 뭐 내 개인 정보가 네, 노출되는 것도 맞아요.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정보 고객의 어떤 설문 인터뷰를 보고 되게 좀 뭔가 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아, 정말요? 진짜 사업을 하시는 분이구나. 네. 앉아서 하시는 분이 감사합니다.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어떤 길로 가고자 하는 게 그런 계획성만 봐도 느껴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앞으로의 어떤 목표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어떠세요? 지금 매출 목표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표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실 하나의 길을 좀 세분화해서 제가 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네. 사실 저희 최종 목표는 그거예요. 펫 시장이 저희 회사와 함께 더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계실 네, 거예요. 네. 저희 이제 외할머니 같은 경우만 해도 강아지 싫어하세요.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도 고양이 많아요. 싫어하세요. 다시 왜 키워? 왜 키워?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라 그래 막 이러신단 맞아요, 말이에요. 막 맞아요. 애들은 좋다고 오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점점점 반려인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물론 당연히 비반려인 분들도 존중해 드려야 네.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같이 존중할 수 있고 누군가의 가족이면 누군가의 가족일 수도 있으니까 나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큰 에티켓도 필요하겠네요. 네. 문화가 필요하고. 네. 그리고 또 키우지 않으면 싫어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존중도 필요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강아지 고양이의 삶이 아직도 양극화돼 있잖아요. 네. 그 좋은 케어를 받고 좋은 대우를 받고 사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소외되고. 네, 개농장이라든지 네, 맞아요. 이런 열악한 곳에서 살거나 지금도 계속 버려지고 있는 유기묘들이 네. 있고요. 이런 문화적인 부분까지 개선시킬 수 있는 회사가 네. 되는 게 사실 가장 큰 목표예요. 네. 네, 저희가 외출 플랫폼을 기획을 하려는 것도 전반적인 반려인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아지고 비반려인들이 반려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걸 조금씩 인식하다 보면 언젠가는 강아지 고양이들이 그래도 생명체로서 대우를 더 많이 네. 받을 수 있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진국도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성장하고 있지만 선진국도 이제 강아지는 가족의 일부라는 네. 거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많이 네. 넓어졌거든요. 네. 인식이. 그래서 그 인식을 조금 더 빨리 성장시키는 네. 거. 네. 그리고 저희도 믿을 수 있는 회사로 다 저희가 만들어내는 제품은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회사가 커지기 위해서 그냥 속이고 아니면 좀 더 저가의 품질로 낮은 걸로 이렇게 만드는 네, 게 아니라 네. 사실 저는 큰 돈보다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나중에 후회가 들지 않고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들지 않게 그렇게 가다 보면 돈도 당연히 따라올 네. 거예요. 네. 많은 고객들은 이 제품이 좋아, 나빠라는 어떤 선택도 있지만 네. 어떤 가치를 두고 성장하는 기업인지 그런 것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요즘 고객들은 워낙 또 스마트해지셔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냐면 우리 아이가 이제 저도 모르게 현관문을 닫고 갔는데 열려 있는 거예요. 열 줄 알아요, 저희 고양이도. 아니, 그러니까 현관문을 저는 닫았는데 잘 안 안 닫힌 거죠. 네네. 그래서 놀랐던 적이 한 5번 정도 되거든요. 한 그렇죠. 번은 거의 5시간 동안을 문이 열어놓은 상태로 얘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진짜 네. 완전 뒤집어졌을 때가 있었는데 네. 다행히 건물에 이제 저희는 2층인데 5층에 화분 다행이네요. 뒤에 숨어 있었던 네. 걸 찾아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얘가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지? 막 그 생각만 해도 굉장히- 너무 가슴이 네. 아픈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로 부모와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전화번호라거나 네. 아니면 어떤 뭐 칩이 됐든 뭐가 됐든 뭐가 나와야 되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네, 맞아요. 뭐 어떤 또 제품을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도 저희가 원래 기획했던 게 웨어러블 제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치 않게 고양이나 강아지가 이제 밖을 나가게 되거나 네. 리드줄이 잘못해서 풀렸다거나 네. 이런 경우가 있어서 GPS가 좀 탑재가 네. 돼서 바로바로 볼 수 있는 네네. 제품들도 지금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네. 하고 있고요. 네. 또 그거 외에도 강아지나 고양이나
처음에 제가 강아지 고양이를 반려하면서 느꼈던 게 건강 지식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제가 맞아요. 저 때문에 아픈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제가 잘 못 챙겨줘서 아니면 그거에 맞아요. 맞춰서 좀 해줬어야 되는데 늘 그래서- 미안하죠, 막. 네,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밀착해서 케어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도 보니까 너무 미안해요. 네, 집에 갔다 오는 동안 얘가 밥을 만약에 혹시 고양이가 좀 자주 토하기도 하거든요. 네. 조금 토했는데 아픈 거야 아닌 거야 너무 맞아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케어할 수 있게 네. 집에서 이제 뭐 스마트 화장실이나 네. 스마트 밥그릇이나 네, 그리고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음수량도 굉장히 걱정이 되니까 네. 음수량을 체크할 수 있는 웨어러블이랑 IoT 연결된 제품들도 저희가 함께 구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회사의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서 언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완성이 될지는 네.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저희의 비전이 있으니까 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네. 우리가 세상에 정말 좋은 제품 만들어 보자라고 네.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를 키운 부모라면 다 알겠지만,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제 산모 일기부터 네. 또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아이의 일기를 또 쓰거나 네. 뭐 어떤 변화가 생길 때마다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뭐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네. 우리 이제 반려동물에 관련된 어떤 관리, 네. 어떤 이런 것들을 보다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좀 개발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저도 사실은 반려동물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심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길을 걷다가도 괜히 나한테 오면은 무서워서 막 네, 피하고 막 돌멩이 벌써 하나 집어들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실 진짜로.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 집에 첫 번째 고양이가 왔을 때 그 눈이 무서워서 이불을 네. 침대에서 제가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정말 많이 무서워하셨다. 네. 근데 지금은 아니 그냥 자다가도 내 옆에 벌써 그 아이의 숨소리가 들리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엄마 찾아왔구나. 네. 만져달라고 왔구나.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렇게 만져주면 또 같이 막 그루밍 해주고 막 이런 느낌이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스킨십이나 어떤 네. 감정 교류 이런 거랑 또 다른 느낌에 맞아요. 그래서 되게 얘네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건 없어요, 사실. 네, 맞아요. 내가 오히려 늘 미안하고 네, 못 챙겨줘서 미안하고. 더 뭔가 더 해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되게 네. 가득하거든요. 많은 또 반려인들에게 또 장난감을 만드는 대표님으로서 요런 거를 좀 꼭 해주세요라거나 요런 거는 좀 바꿔주세요라거나 뭐 그런 거 한번 팁처럼 얘기를 해주시면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이 가장 저에게 행복을 주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반려동물은 저라서 저를 좋아하거든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도 아니고 제가 화를 내거나 웃음이 많은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맞아. 저라는 존재 그 자체로 저를 사랑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맞아요. 제가 어떤 못난 모습을 보여도 늘 와서 제 옆에 와주죠. 잘 때 제가 보러 오고 옆에 맞아. 와 있어주죠. 그게 정말 그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반려인분들이 반려동물과의 만남은 항상 끝이 있잖아요. 네. 항상 언제나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를 남지 않게끔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환경 안에서만 최선을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음수량 항상 부족해서 고양이가 이제 사망하는 원인 1위가 신장병이거든요. 사막에 살았던 습성 때문에 물을 스스로 잘 안 찾아 먹어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고양이별로 물의 온도에 따라서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물 자체를 시냇물이나 개울가처럼 그냥 큰 대야 같은 것만 좋아하는 고양이도 있고요. 저희 고양이는 화장실 바닥에 있는 물을 그렇게 왜 먹어요.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그릇을 7개 이상을 떠났는데도 화장실 바닥에 신선한 물로 생각하는 것들이 고양이마다 취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우리 고양이 취향은 어떤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보호자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물을 좋아하는지 얼음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따뜻한 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냉장고에서 꺼낸 그 물통을 꺼내놓는 순간 그거를 막 핥거든요. 네. 시원한 걸 좋아하는구나. 네, 시원한 거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고양이 정수기들도 꽤 많이 나왔잖아요. 네. 졸졸졸 흐르는 물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음수량이라든지 또 반려묘들 같은 경우는 품종별로 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가까운 곳에 주치의분이나 수의사 계시다면은 사료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신장병을 야기하는데 고단백 사료들이 좀 야기하는 경우가 경향성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작게만 체크해주면 나중에 네.
병원비 정말 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병원비 때문에 병원 가는 게 망설여지는 것 때문에 그게 또 나한테 죄책감으로 돌아오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작게만 관리해 주신다면 뭐 충분하게 사랑해주고 계실 테니까 네. 그런 것들만 해주면 사실은 우리는 반려동물이 우리 옆에서 가장 오래 사는 게 네, 가장 큰 맞아요. 행복이잖아요. 네, 그거를 저희가 이제 최대한 고양이의 삶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포유가 함께 해주시는 거죠. 저희도 최대한 노력할 테니 네. 그런 점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간에도 또 뭐 반려동물 간에도 결국은 관심인 것 같네요. 관심. 네. 그리고 커다란 관심보다는 관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어떤 물을 좋아하는지 또 하루에 물은 얼마큼 먹었는지 또 우리 아이의 지금 체형이나 비만도는 어떤지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료를 먹어야 되는지 또 우리 아이는 산책을 좋아하는지 밖에를 너무나 막 나가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나는 약간 두려움이 있어 뭐 하는지 등등등 가장 잘할 수 있는 반려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우리 포유 대표님처럼 또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장난감이나 제품들을 또 개발하고 계신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함께 사는 세상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중간에 얘기하면서 되게 막 뭉클뭉클했어요. 너무 막 미안함 항상 죄책감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큰 소리를 내도 얘네들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저를 사랑해주고 찾아주는 거 그 말에 되게 막 공감이 돼서 오늘은 좀 반려동물 관련해서 창업을 용기 있게 하신 우리 대표님과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대표님 끝으로 이제 대표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또 다른 창업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또 우리 회사에 어떤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말씀도 좋고요. 마무리 멘트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우주캐 저희 직원들도 저도 정말 좋은 제품으로 정말 솔직한 제품으로 고객분들 만나 뵙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보시고 어떤 점이 좋으신지 안 좋으셔도 그 피드백도 주시면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분들이 주시는 피드백이 더 애정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난감 꼭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항상 이제 뚱냥이들 많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1시간 혹은 30분 짧게라도 함께 놀아주시면 아이도 너무 행복할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우주캣 함께하는 팀원들 포유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또 소개 한번 해주시죠. 짧게. 저희 팀원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앵무새도 반려 중이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 팀원 항상 꼭 반려인 분들만 함께 하고 있고요. 직접 이제 반려하시면서 저희 제품들 항상 자기 반려묘 반려견들한테 항상 테스트 먼저 해보시고 저희도 그렇고요. 저희 아이들이 전부 다 먼저 사용해보고 괜찮은 제품들만 저희가 판매하고 있고요. 저희 팀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강아지, 고양이 모두 반려하고 또 앵무새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점점 제품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이름도 한번 불러주세요. 저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부끄러워가지고 저희에서 최고 총괄 맡고 계신 임태훈 팀원 분은 이제 저희 팀에서 제품 기획이랑 제품 디자인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진희 팀원님 같은 경우는 제품 생산 총괄로 제품 가장 깨끗하고 소독할 수 있게끔 가장 깐깐하게 봐주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김수희 이제 팀원님은 저희 이제 함께 하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정말 깔끔하고 프로의식 가지고 항상 해주시거든요. 제품 생산하기 전에 항상 몸에 있는 모든 먼지 다 제거하시고 소독부터 마스크 착용 다 정말 꼼꼼하게 자기 일처럼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있고요. 이분들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포유가 더 성장을 해서 또 많은 또 인재들을 또 채용하실 수 있기를 올해 2021년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는데 우리 이제 포유도 또 저도 또 우리 모두도 한번 힘내라고 우리 파이팅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알겠습니다. 파이팅인데 우리 하트 파이팅 할까요? 이걸로요? 파이팅입니다. 창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 창어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